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획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다 할 때, 그렇죠?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이 계획이라고 할 때 이 계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에요. 기는 뭔가 어떤 기회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는 무엇이냐? 글자로는 알겠는데 원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게 사실 오늘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뭐 완벽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뭐 좀 감을 잡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기와 비슷한 말이 이제 동기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할 때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계기, 맺는다, 계약한다. 그렇죠? 계약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맺을 계다. 기는 이제 틀기다. 틀이라는 것은 기계를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기계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떤 기회 얘기, 기회, 막 그럴 때도 쓴다. 자, 그러면 이 맺는다는 것과 기회를 맺는다. 뭔가 뜻은 조금은 통합니다만 완전히 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맺을 개는 교묘히 새길 갈 또는 이 자체도 또 맺을 개라고 합니다만 이 글자와 큰 대자가 들어가 있다. 자, 이 글자는 좀 보기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옛 글자로는 이렇게 돼 있다.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예쁠봉이라는 것이에요. 예쁠봉. 그리고 오른쪽에 칼이다. 칼을 가지고 뭔가 새긴다는 것이에요. 새긴다. 나무 판자 같은데 무엇을 칼로 이렇게 긁어서 새기는 것을 얘기한다. 자, 무엇을 새긴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것은 굳은 결의를 얘기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게 하자. 결의로 새긴다. 거기서 이제 약속한다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맺는다. 그렇죠? 맺는다는 것은 약속한다. 계약이라 하는 그런 말과 같죠. 자, 여기에 이제 큰 대자가 들어갔습니다. 큰 대자가 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사람을 두고 자, 우리가 무엇을 맺는다, 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므로 사람을 넣었다. 큰 대자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것이 사람인데 사람의 이마에다가 새긴다. 자, 사람의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겨서 누구누구의 종이다. 그렇죠? 뭐 포로로 잡았다든지 노예라든지 종을 도망가지 못하게 내 소유권을 이렇게 머리에 새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기는 틀이다. 예전에는 주로 나무로 만들었겠죠. 나무목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기는 몇 기다. 몇 개, 몇이냐, 몇몇이냐. 또 기미, 어떤 낌새가 보인다 할 때 그 기미 기를 얘기한다.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있죠. 작을 요자죠. 이것은 이제 실묶음, 실타래를 얘기한다. 그리고 창과자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 인자가 있다. 여기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이 어떤 실을 가지고 뭘 작업을 한다. 글쎄요. 창과자가 어떤 역할인지 몰라도 어떤 기계 장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배를 짜는 기계의 모양이다. 틀에서 배를 짜는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실타래라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것이다. 가까운 곳에 사람을 창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해석을 어느 것이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몇몇, 작다 또는 가깝다 또 그런 낌새 이런 뜻을 나타내고 이것이 배를 짜는 기계를 나타내는 글자로 예로부터 쓰였고 여기에 나무를 붙여서 나무로 만든 기계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가 여기서 이제 기회라고 했는데 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네. 국어사전에 우선 계기를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다. 또 다른 사전을 보면 결정적인 것은 빠져 있어요. 단지 변화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나 기회다. 기회. 그렇죠? 기회. 그러면 걔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사건의 계기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계기는 어떤 기회다. 걔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저의 관심사인데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결정되는 여기 걔를 이제 결정된다고 본 거예요. 결정되는 근거나 기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정된다는 것은 맺는다, 맺을 개자죠. 계약한다, 결정된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시키는 기회다. 그것이 계기다. 이것도 뜻은 상당히 통합니다. 저는 조금 만족이 안 돼서 나름대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이 개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 개라는 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이 개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만드는 막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개는 어떤 관계를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회다.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변화하는 그 어떤 근본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막 그런 기회다. 저는 막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또 납득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일단 개자를 새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개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낱말로도 쓰이지만 이게 철학용어로 또 쓰인다. 철학용어로 보면 어떤 사물의 운동, 변화, 발전의 과정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운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그 어떤 순간, 또 변화, 발전도 어떤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철학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전을 조금 더 보니 설명을 예를 들어 근거나 요인 등으로 작용해서 그렇죠? 어떤 원인으로 작용해서 사물의 성립에 직접 관계되는 본질적인 요소다.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근세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는 독일어 모멘트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철학 쪽에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러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멘트라는 게 물론 영어로도 있고 또 독일 말로도 있겠습니다만 영어로는 우리가 어떤 것 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계획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이것은 이제 라틴어 모멘텀에서 온 것인데 원래 의미는 움직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근거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변화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그런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일반적인 의미와 또 철학적인 의미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비슷한 말은 이제 동기. 동은 이제 움직일 동자죠. 동기의 설명을 보니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획이다. 동기에 또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니 조금 더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얼핏 설명을 보면 좀 뜻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동기라고 한다.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냐? 자, 앞에서 예를 들어서 계기를 가져오면 범행의 계기가 무엇이냐?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냐? 범행의 동기라면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만 범행의 계기 또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간접적이고 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는 모티브다. 프랑스어로는 모티프다. 이렇게 사전에는 동기와 같은 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기와 동기를 일단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전 그대로 보면 두 개를 읽어도 큰 차이를 모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나 기회.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다. 두 개를 뚜렷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지원, 누가 이제 입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면접장에서 물을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신청서, 지원 신청서에다가 적을 수도 있겠죠. 질문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또는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낱말이 어느 정도 어쨌든 차이가 있는데 전혀 헷갈리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답이 좀 다를 수가 있다. 물론 묻는 사람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답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묻는 사람 자체가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게 생각하면 글쎄요, 정답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지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계기와 동기를
이렇게 구분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다.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 시발점이다. 이것은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오게 되면 과거의 원인, 과거에 내가 가졌던 어떤 동기, 어떤 그러한 시발이 된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 목적, 이러이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이제 일종의 미래형이다. 앞으로 내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 그것이 동기가 됐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견타당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만 완벽하게 맞다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조금 이것은 굳이 두 개를 나눈다면 조금 간접적이고 물론 좀 지나간 그렇죠 과거의 것이 있다. 그렇지만 동기는 좀 더 직접적이고 좀 향후의 목표 목적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계기와 동기를 설명을 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글자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맺을 개자예요. 맺는다. 또 애쓴다는 뜻도 있고 계약한다. 그렇죠? 자, 이 계라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찾으면 우리가 계 모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한 것입니다.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례의 예전부터 내려오는 협동조직이 우리나라의 계라는 것이다. 계 모임이다. 그렇죠? 낙찰계, 그렇죠? 낙찰계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매회 내서 낙찰을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 낙찰계. 상포계, 상을 당했다. 배를 얘기했나? 배포예요. 그래서 상포계는 초상을 당했을 때 이렇게 서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상포계라 하죠. 또 친목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자에는 어떤 부족의 이름을 뜻한다. 그때는 원래는 글이라고 한다. 글. 그렇죠? 네. 이 글자 자체를 이 계자가 우리나라 우리 동이족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원래 글이다. 새기는 것이다.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부족의 이름으로 또 글이라는 그런 발음으로도 읽혔다. 예를 들어 지금의 거란족, 그렇죠? 거란을 원래는 이제 글단이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글단, 그렇죠? 글단이 글 안으로도 바뀌고 그것이 지금은 거란으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세 가지 다 읽어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글단으로 읽어도 되고 글 안으로 읽어도 되고 글 안으로 읽어도 된다. 사전에 찾아도 다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 설이라는 그런 의미도 예전 중국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자를 쓰는 낱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계약이다. 계약. 개는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에 칼로 이렇게 뭘 새기듯이 해서 기록을 남기고 확실히 맺는다. 그리고 약은 약도 약속한다. 이것도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결의하는 것이 약이다. 실사자가 있다. 실로 꽁꽁 묶듯이. 그렇죠? 그렇다. 자, 계약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 계약이다. 일반적인 계약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의 계약,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고소, 고발, 소송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겠죠. 또는 이제 계약이라는 말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 크게 보면 기독교에서 나오는 낱말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저도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세운 것이 구약이다. 옛구자를 썼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세운 것이 신약이다. 새로운 약속.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신약, 구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기독교 용어로도 쓰인다. 자, 개자의 윗부분에 이제 교묘히 새길 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갈. 여기에서
또 글자를 더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오늘 나오는 매절 개자가 있었죠. 매절 개에 입구를 붙이면 마실 끼기다. 끽. 그렇죠. 끽. 끼견한다. 그렇죠. 끼견. 담배를 피는 것을 끼견. 그 장소를 끼견실. 이렇죠. 예. 그리고 끽다. 차를 마신다. 그렇죠. 차를 마시는 거. 끽다. 끽다 그 차나 한 잔 마시게 하는다. 그런 얘기다. 또 여기에다가 삼수와 실사가 들어가면 깨끗하다. 청결하다. 고결하다 할 때 그렇죠. 또 나무목을 붙이면 문설주 설이다. 문설주. 또는 쇠기를 얘기하기도 한다. 쇠기를 박는다. 또는 뭔가 두 물건 사이를 이렇게 버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끼우는 이러한 모양의 쇠기다. 그렇죠. 쇠기 설이다. 그래서 나온 게 설형 문자다. 쇠기 문자다. 그렇죠. 쇠기 모양의 문자가 설형 문자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 치자를 넣으면 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깎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문다는 뜻이에요. 물설, 설치류, 쥐 같은 것은 무엇을 자꾸 깔아 먹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설치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자에 몇 기, 기미기 이랬습니다. 기미라고 하면 어떤 낌새라는 뜻이다. 기미가 있다. 어떤 징조가 있다. 낌새가 있다. 이렇게 되죠. 기하하 갈 때 많이 쓰죠. 기하하면 몇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요. 기하, 예, 숫자가 몇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는 학문이 기하학이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오메트리를 번역한 것이다. 예. 옛날에는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가 그리스어로 지오메트리아인데 지아는 땅을 얘기하고 메트리아는 측량을 얘기한다. 땅을 토지를 재는 측량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땅의 측량, 땅을 측량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기하학이라고 한다. 이 한자 말은 이제 마테오 리치하고 중국의 서광계가 유클리드가 쓴 이제 기하학 원론 있죠. 기하학 원론을 번역하면서 쓴 표현이 이제 기하학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을 유클리드의 엘리멘트 원론을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때 나온 말이다. 자, 여기에 또 몇 기의 다른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 틀기가 나왔죠. 우리가 많이 쓰는 기계, 기기, 이렇게 쓸 때 만드는 낱말이다. 밭전자를 넣으면 경기기다. 경은 서울이고 기는 기다. 뭐냐 하면 서울로부터 얼마 떨어진 지역, 그렇죠? 사방 얼마 떨어진 지역을 기라고 한다. 그래서 경기도 하면 서울과 서울 근처의 땅을 합친 것을 경기라고 한다. 이러죠. 자, 여기에 밥식자를 넣으면 줄이다. 네. 이것이 왜 줄이냐? 이것은 몇몇 안 되는 작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기라는 것은 몇, 많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밥이 얼마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배가 고프다. 그래서 기근이다. 또는 기아. 그렇죠? 기아. 말소문을 넣으면 나무랄기다. 나무란다. 기찰한다. 찰은 이제 살핀다는 뜻이죠. 기찰대. 어떤 이것저것 뭔가 사람들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따지고 나무란다 할까요? 그런 것을 기찰이라. 기찰했다. 기롱한다. 희롱한다. 희롱한다와 비슷한 말이다. 기롱. 자, 한중일을 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글자를 쓰는 낱말이다. 그런데 글자가 일본 신자체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로는 기자가 또 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간체자는 이 기자를, 그렇죠. 책상 괴자를 가지고 쓴다. 예. 안석 괴, 이렇게 되죠. 괴를 가지고 쓴다. 그래서 나무목이 붙었다. 일본 신자체의 경우에는 예쁠방이 있죠. 예쁠봉이 있죠. 여기에서 이것이 아래를 뺀 것이에요. 아래를.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 예. 이 부분에 튀어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의 신자체의 매절 개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계기, 동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는 개자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 하는데 저는 주로 의문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같이 저와 동의를 하시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